개인으로 하는 임대 사업인 경우에는 RTI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임대료 부분이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1년, 2년 단기 변동성 대출 등은 오늘 1금융권 지점장님 모시고 저희 사업 관련된 대출 동향이나 시장 상황 그리고 또 은행의 기준 그런 거 한번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금융기관의 특성상 얼굴은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좋은 정보 들으시면 좋겠어요. 지점장님, 저희 사업 관련해서 대출을 이제 여쭤볼 건데,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 그 다음에 현금만 가지고 계시다가 토지를 매입하는 분이 계세요. 먼저 매입하시는 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최근에 저희 고객 중에서도 송파구에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고, 복권 같은 경우에 매입가가 36억이에요. 거기다 뭘 건축하려고 하냐면 상가주택 1층이나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3, 4, 5, 6층 다세대 주택을 건축 계획을 하고, 이런 경우에 토지가 기준으로 얼만큼 대출이 토지가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80%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면 36억 기준으로 잔금 당시에 80%까지는 가능하다. 7억 2천 있으면은 매입. 이러고 나서 또 이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 건축의 사업비를 대충 약 한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자금 조달을 다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토지 매입 시에 80%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대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한적인 대출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있다라고 다른 부동산 자산. 그것을 담보를 제공을 하고 마찬가지로 소유자금의 80%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도 사업비 80%는 또 못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0%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가능은 한데 승인 절차가 있어요. 약간은 까다롭기는 하지만 재력 있는 자산가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부가세는 소유자금의 산정에 빠져야 되니까 부가세는 빼고 계산을 한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 건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세대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면세 사업이고, 그럼 이제 세금 계산서 VAT 별도가 아닌 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사업비로 다 인정받을 수도 있겠네요. 소유자금에 들어가는 토지 매입 시에 취등록세도 소유자금에 포함이 되고요. 만약에 다른 부동산 자산 담보가 없다면 80% 이상은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건물을 지을 때에는 그분의 부동산이 없더라도 소득 수준이나 캐시플로우가 많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유자금의 일정액까지, 일단 뭐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변수는 있다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 요즘엔 또 법인으로도 많이 매입을 하거든요. 소득 수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개인은 이제 원천징수하는 소득 그 자료가 있는데, 법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소득 수준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는 새로 설립할 때는 신설법인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표자의 소득 능력을 봅니다. 가족법인 이런 것도 많이 설립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가족법인 자체에 매출이 잡힌 건 별로 없고, 대표자인 아버지라든지 그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게 최선이다. 그분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상환이나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면 감안을 해서 승인 시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설법인도 마찬가지겠네요. 신설법인은 자본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가족들의 재력들이 감안이 됩니다. 100%. 100%.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법인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예요. 저희 회사는 매출도 있고 이익금도 있단 말이에요. 제 소득과 관계없이 법인으로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기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성, 영업성과, 이익 창출 능력 이런 것 등을 감안을 해서 건축자금의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둘 중에 하나가 좋다라고 하면 감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 은행권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다 이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기준과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임대사업이라는 게 네네. 개인으로 하는 개인 사업이 있을 거고요. 법인으로 하는 법인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개인으로 하는 임대사업인 경우에는 RTI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RTI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어졌을 때에 네.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충족이 되는데요. 임대료 부분이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RTI라는 게 이제 그잖아요. 임대 소득 대비 이제 수입 비율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1.5배수. 어차피 신축을 해서 가기 때문에 추정 임대료 방식으로 그렇죠. 산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추정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료가 150이라면 대출 이자는 100이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네. 1년, 2년 단기 변동성 대출들은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을 합니다. 네. 2.3 정도가 되는데 통상은 잘 이용하는 게 3년 고정으로 했을 때는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맞아요.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최근의 추세는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스트레스 금리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검토를 하시는 게 많겠네요. 예, 한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질문을 하시니까 이제 RTI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 송파구의 그 주택 위주의 사업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해서 1.25배 이것도 RTI 그러면 판단은 하긴 하셔야겠네요. 검토할 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개인의 사업자는 무조건 검토 대상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지만 임대 사업장에서 네네. 임대료를 가지고 금융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여력을. 봅니다. 그게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플러스가 나오게끔은 산정이 나와야 됩니다. 참 나대지와 나대지 아닌 거의 차이는 있습니까? 나대지 상태에서는 네. 건물 매실이 필요 없으니까 네네. 매실 비용 같은 거는 없을 거고요. 그 외에는 큰 차이점 없습니다. 보통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 워낙에 담보력이 좋기 때문에 이 토지를 평가한 금액에서 대출을 80% 받으면 사업비는 거의 충분해요. 그러면 상가를 짓던 주택을 짓던 RTI만 문제 없고 담보력만 문제 없으면 자금 조달은 가능하다. 네, 문제 없습니다. 그럼 뭐 기존 담보력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큰 부담 없이 1금융권 금리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최근에 이제 금리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또 영상을 촬영한 요 시점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8월 22일인가 그렇죠? 오늘 기준으로 보면 네. 3년 고정으로 간다 그러면 3.8에서 3.9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년이나 2년 변동으로 간다라고 하면 3.6에서 3.7. 이 정도 자산 가지고 이 정도 사업 검토하시는 분은 대부분 신용등급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저희 사업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10년 이상 사업을 했는데 네. 저희 고객들은 사고 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기를. 네. 네.